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투자 분석 기법 안에 기본적 분석인데, 기본적 분석 안에 남아있는 내용은 레버리지 분석, 현금 변동 분석, 그리고 EB, 에피타, EBA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앞에서 배운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도 있고 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좀 더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유익한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로 먼저 진행을 하죠. 자, 레버리지에 들어가는 순서인데 ROA와 ROE의 관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잠깐 리뷰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PPT에서 새로 만든 내용이니까요. 네, 이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좀 낯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기본서에 나오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 이러한 형태로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잘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PPT 2페이지를 추가로 만들어서 먼저 진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ROE는 ROA 나누기 자기자본 비율이다. ROE는 ROA 나누기 굉장히 복잡하죠. 1 총부채 나누기 총자산이다. 이러한 형태가 한눈에는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자, 그렇지만 뭘 하면 된다 그랬죠? 네, 듀퐁을 하면 됩니다. 듀퐁. 듀퐁을 하면 어때요? ROE는 순매, 매총, 그리고 총 자기 자본이죠. 마지막 이 항목을 조절하면은 다 이것도 해석이 되고 이것도 해석이 됩니다. 자, 먼저 이걸 보면은 어때요? 총자산은 어때요? 총자산 나누기 자기 자본은 자, 요거는 뒤집어 보면은 자기 자본 나누기 총자산이거든요. 그죠? 요거는 뭐라고 해요? 자기 자본 비율이죠? 네, 자기 자본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전체가 총자산이 100억이고요. 부채가 40억이고 자기 자본 60억이다라면은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다라는 겁니까? 자기 자본 60이고 총 자산 100이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60%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거의 역수이니까 여기다 자기 자본 분의 자기 자본 비율이 역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앞부분이 ROA니까 그죠? ROA 나누기 자기 자본 비율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낯선 한눈에 이해가 안 되는 산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듀통을 하고 마지막 항목을 적절히 조정해주면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항목을 잘 조정하면 돼요. 자, 그럼 이 부분을 볼까요? ROA에다가 밑에 잘 보면은 어때요? 1 총부채 총자산은 요거는 부채 비율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왼쪽과 같은 거죠. 1 부채 비율이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다. 그죠? 여기로 만일에 이러한 것들이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재무상대표를 만들어서 숫자를 넣어서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습니까? ROA 에다가 1 총 자산이 100이고 총 부채가 40이니까 그죠? 0.6이 되죠? 네, 0.6. 자기 자본 비율이 0.6이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산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듀퐁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죠? 듀퐁에서 마지막 산식, 총 자산 나누기 자기 자본, 요거를 잘 이해를 해서 적절히 조정하면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어쩌면 이번 시험에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단순해 보이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공식을 알면 자, ROA가 12%이고 총 부채가 400억이다. 총 자산이 1000억이다. 그러면 ROE는 얼마냐?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재무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자, 재무 비율을 학습을 할 때 제일 먼저 공식을 무조건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재무 비율은 첫 번째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공식을 분자 분모가 뭐냐를 알아야
그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개를 다 커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공식을 알아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자,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계산 문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책을 만들고 강의해 본 결과 재무 비율의 계산 문제는 이 ROA와 ROE와 관련된 계산 문제가 제일 확률이 많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듀퐁에 관련된 게 어때요? 매출액 앞에 잠깐 가볼까요? 네, 매출액 순이익률이죠.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100억이다, 매출이 1000억이다 그러면 10%죠. 얘는 어때요? 매출이 1,500억이고 총 자산이 1,000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총 자산 회전율이죠. 1.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ROE나 ROA의 두 평에 적용이 되는 재무 비율은 특히 더 계산까지 완벽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ROA와 ROE는요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전제하고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재무 비율을 적용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ROA는 어떻게 되죠? ROA는 어때요? 순익. 재무 비율을 쓰고 적용할 수 있으면은 네, 시작이 반이다. 반은 이미 푼 겁니다. 자, 그리고 A는 총 자산이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순이익이라는 정보는 없다, 그죠? 자, 순이익이 있고 총 자산이 주어졌네요. 1,000억입니다. 그럼 얘가 얼마? 네, 12%라고 나와 있죠. 0.12. 그러면 따라서 순이익이 얼마? 자, 이렇게 풀리는 맛이 있죠, 그죠? 공부를 좀 하면. 자, 순이익이 얼마? 120억입니다. 자, 그러면 ROE를 볼까요? 이제 여기서 묻는 건 ROE니까. 자, ROE는 뭐예요? ROE는 네, 공식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니까 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이다, 그죠? 자, 그럼 순이익은 여기서 나왔죠? 120억입니다. 120억에다 자기 자본 X인데 자기 자본을 알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럼 자기 자본이 얼마냐를 바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잘 보면 어떻습니까? 재무상태표의 원리만 알면 바로 나오잖아요. 총 자산이 1,000억이고 총 부채가 400이니까 자기 자본이 얼마? 자기 자본이 600이죠. 그래서 120 나누기 네, 600 하면은 20%죠? 20%. 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무 비율 관련된 모든 문제는요. 첫 번째, 이 공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돼요. 공식으로 접근해서 네, 차근히 적용하면 되는데 ROA와 ROE는 필시 두 평이 들어갑니다.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두 평이 다 들어가요. 네, 이렇게 해도 되고 두 평을 알면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ROE를 묻는 거니까 ROE의 두 평을 보겠습니다. 자, ROE는 순매 곱하기 매총 곱하기 총 자기자본 맞죠? 다 없어져서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이제 순이익하고 자기자본 남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뭐예요? ROA죠? 자, ROA. ROA가 얼마? 0.12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인데 자, 총 자산 나누기 자기 자본인데 총 자산이 1,000이고 자기 자본은 어때요? 아까 본 것처럼 총 자산 1,000억 중에 총 부채 400이니까 자기 자본 600억이다, 그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ROA와 ROE 문제는 두 평을 적용하면 거의 다 풀리게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평을 모른다 하더라도 재무비율 공식을 잘 적용하면 다 됩니다. 그러나 두 평을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처음에 봤던 이러한 산식이 기본서에 나오거든요. 이러한 산식을 막 보여주고 이렇게 되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두 통으로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자, 이제 새로운 파트 레버리지로 가겠습니다. 레버리지도 한 문제 거의 매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19년 3월 시험에서는 영업 레버리지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레버리지도에는 이 표를 보고 먼저 세 가지가 있다를 아셔야 돼요. 세 가지. 레버리지라는 거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지렛대 효과를 말하죠. 지렛대 효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레버리지는 고정비가 있음으로써 영업이익이나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증폭되어 나타나는가를 말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업 그 분류에 따라서 DOL, 네, 영업 레버리지, 네, 이제 O가 오퍼레이팅이죠. 영업. 여기는 이제 파이낸싱, 재무입니다. 재무 레버리지. 이렇게 이 두 개를 곱하면은 결합 레버리지가 되는데,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요거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DOL은 네, 디그리 오퍼레이팅 레버리지. 자, DOL은 매출액이 변화할 때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네, 이렇게 미분으로 표시가 되죠. 변화율입니다. 매출액이 변화했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말해줘요. 자, 그리고 재무 레버리지는 영업이익이 변할 때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합 레버리지는 C가 이제 콤바인드 두 개 합친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곱하면 얘가 되니까 곱해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 변화율 없어지니까 결합 레버리지는 어떻게 해석이 된다? 매출액이 변화했을 때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변하는가. 네, 이렇게 먼저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 계산입니다. 계산은 이제 그 레버리지의 원론에서 이제 산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그 계산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때 이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어떻게 배우느냐? 네, 매변고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매변고. 요 핵심 변수가 분모의 마이너스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산식 정리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배당평가 모형, 네, 기억나시죠? 자, 배당평가 모형에서 그 자산의 가치, 주식의 가치는 어때요? D1을 네, 예상 배당금에다가 요구 수익률을 뭘로 나누죠? 자, 요구 수익률을 뭘로 빼죠? 그죠? 이렇게. 배당평가 모형, 요거는 이제 항상 성장 모형이죠. 다른 말로 정률 성장 모형인데, 이것도 이제 그 산식을 정리해서 최종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데, 이것도 어때요? 배당평가 모형은 배당 성장률이 핵심 변수이거든요. 그래서 배당 성장률 핵심 변수가 분모에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식이 도출되는 과정은 우리 기본서에도 나오지도 않고, 또 따로 알 필요 없어요. 일단 이 공식을 외우시면 되는데, 이런 뭐 개념을 하나라도 더 알면 좀 더 쉽게 외워진다 이런 말씀이죠. 자, 매변고입니다. 네, 이렇게 핵심 변수. 그리고 이제 재물 레버리지는 영업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에다 이자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재물 레버리지에서 핵심 변수는 이자 비용이 되겠죠. 이자 비용. 이 영업 레버리지 핵심 변수는 고정 비용입니다. 고정 이제 요거는 그 매출원가에서 고정비를 말하고 얘는 고정 이자 비용을 말해요. 그리고 얘는 또 따로 표현하면요. 영업이익은요.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매변고, 네, 매변고 그리고 네, 핵심 변수 이자 비용 이렇게 매변고이 이렇게 외워도 돼요. 그런데 이 매변고가 어때요? 이게 영업이익이죠? 네, EBIT 영업이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 나누기 영업이익 마이너스 이자 비용 이런 산식이 나오는 겁니다. 뭐 산식을 적용해보면 금방 외워지는 산식입니다. 자,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자, 핵심 변수는 어때요? 핵심 변수 앞에 고정비와 이자 비용을 다 포함시키는 거기 때문에 위에는 매변이고요. 분모에 매변 고2가 돼요.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 뭐 DC에는 굳이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거는요. 조금 이제 뭐 처음에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정비가 클수록 자, 나머지는 스킵해도 됩니다. 고정비가 클수록 DOL은 커진다. 요거는 이제 그 개념 체계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자, 고정비가 크면은 DOL이 커진다라는 거는 이 산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죠. 어떻습니까? 고정비가 분모했는데 이게 커지면은 마이너스니까 분모 전체가 작아지죠. 그죠? 그러면은 DOL이 전체가 올라가게 되겠죠. 맞죠? 고정비가 클수록 DOL은 커진다. 이렇게 산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잠시 뒤에 이제 개념으로도 우리가 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자 비용이 클수록 DFL이 커진다. 자, 일단 첫 줄만 확실히 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DCL은 어떻습니까? 자, 산식을 봤을 때 고정 비용과 이자 비용이 만일에 없다 그러면 어때요? 1이 되죠. 그죠? 얘가 없다면 분자 부분 같으니까 1이 되는데 고정비와 이자 비용 둘 중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항상 1보다 크게 되죠. 마이너스로 반영이 되니까 이 문장 기본서에 있는 문장이니까 문장 외우셔야 돼요.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영업 고정비와 이자 비용이 존재하는 한 DCL은 항상 1보다 크게 된다. 자, 이렇게 이 표를 통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자,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 자, 드려보도록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개념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거 DFL이 커진다라는 거는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올라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재무 레버리지도가 높을수록 네, 이자 비용이 많으면 높아지는 거니까 이자 비용이 많다라는 거는 그 기업이 부채를 많이 쓴다라는 거죠. 네, 레버리지가 크니까 위험이 높다.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높아진다. 자, 그래서 문장으로 그대로 기본서에 나온 문장이 이 두 개입니다. 네, 개념상으로 이 두 개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반대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낮을수록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상에서 개념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시죠. 자, 매출액에서 기업의 비용은요. 그 손익계산은 우리 앞에서 봤는데 매출액에다가 매출 원가 그리고 판관비를 네,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고 판관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에다가 매출 원가 판관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비용은 매출 원가 판관비 비용은요 두 개로 구분이 돼요. 이 총합이 픽스트 코스트 고정비 그리고 베리어블 코스트 변동비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원과 판관비 손익계산서상의 개정 과목은 매출원과 판관비인데 요거를 고정비 변동비로 구분했을 때 자, 매출액에서 고정비 네, 이거는 매출액 고정비는 이제 주로 설비 투자가 많은 기업은 감가상각비가 압도적입니다. 자, 감가상각비는 임직원 보수 이런 걸 말하죠. 자, 이 영업 고정비라고 합니다. 이 고정비가 있음으로써 영업이익이 얼마나 변하느냐. 자,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는 매출액이 변할 때 영업이익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고정 재무비용, 이자 비용을 말하죠. 자, 은행에서 차입을 했다. 자, 이 부분은 재무상태표로 표시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좀 많이 그림을 그리면서 개념을 좀 잡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이게 이제 타인 자본이죠. 타인 자본은 어떻습니까? 내 돈이 아닌 것을 말하고, 타인 자본은 주로 어떤 형태로 있죠? 내가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차입을 하거나 또 채권을 발행하거나, 그죠? 예, 다 갚아야 되는데 이자 비용이 발생하죠. 자, 이걸 말합니다.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 비용, 이거는 무조건 줘야 되죠. 고정이다라는 거는 변동은 말입니다. 매출액의 변동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걱정 안 해도 되죠. 매출액에서 변동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그 비용보다 매출 단가가 더 높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되지만 고정비는요. 매출이 많든 적든 간에 무조건 지불해야 되는 돈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고정 재무 비용이 있기 때문에 또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요거는 영업이익이 변할 때 당기순이익 주당으로 표시하면 주당순이익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얘기하는 게 DFL입니다. 그리고 이제 DCL은 두 개 곱한 거니까 매출액이 변할 때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돼요. 자,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영업 레버리지의 개념을 자,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잘 보시면요. 일단 고정비가 있죠. 고정비. 자, 먼저 고정비의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고정비. 이 고정비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옷가게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남대문이나 동대문에서 옷을 도매로 가져와서 이제 옷가게에서 소매로 파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도매로 3만 원에 가져와서 소매로 5만 원에 판다. 이 3만 원은 변동비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5만 원, 이 3만 원 변동비, 그리고 5만 원이 매출액이 돼요. 매출액. 그죠? 그런데 그래서 변동비 자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고정비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장에는 고정비가 있어요. 그러면 옷 가게에서는 어떤 고정비가 발생할까요? 그 옷 가게를 어때요? 임차해야겠죠? 그 임대료 내야 되죠? 임대료는 어떻습니까?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내가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때요? 만일에 그 점원을 두고 있다 그러면 점원에 대한 월급도 줘야 되죠. 이게 고정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대료, 월급, 고정급여죠. 또 뭐 냉난방비도 매출액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정비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고정비를 빨리 커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그림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자, 고정비가 자, 고정비의 현재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 비용은 어때요? 총 비용은 고정비에다가 이제 FC에다가 변동비를 더하기 때문에 고정비에서 더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은 그죠? 0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래서 요점이 BEP가 돼요. 자, 그래서 DOL은 뭐냐면은 BEP를 매출액이 BEP를 넘게 되면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요. 고정비를 좀 더 증가시켰습니다. 여기보다 고정비를 좀 더 올렸어요. 네, 한 요만큼 더 올렸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증폭때 나타나는 것이 BEP가 좀 더 올라가고, 그죠? 고정비를 투입한 만큼 BEP는 여기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대신 BEP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이 부분이 어때요? 여기보다 더 크게 나타나죠.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왼쪽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죠? 고정비를 투입한 만큼. 이게 이제 고정비를 투입했을 때 성공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BEP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면 어때요?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업은 이 고정비를 커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살면서 뭐 3대 거짓말이 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늙으면 죽어야지. 또 장사하는 분들은 이거 손해보고 팔아요. 이것도 거짓말이고 또 이제 여자분들이 나 시집 안 간다. 이거 뭐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장사하는 분들이 손해보고 판단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변동비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고정비를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고정비를 커버를 해야 왜냐하면 기업이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영속적으로 그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고정비를 커버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항공사의 경우도 조기 예약을 하면 할인율이 더 높죠. KTX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놀이공원 같은 것도 뭐 패키지를 하면 할인율을 더 높게 적용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고정비를 빨리 빼내자. 즉 BEP에 빨리 도달하자. BEP에 빨리 도달하면 그 이후로 매출액 어때요? 수익이 크게 나니까 BEP를 빨리 도달하자라는 게 이제 기업의 전략이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러한 고정비는 어떤 산업이 더 클까요? 경공업과 중공업 생각했을 때 당연히 중공업이 더 크겠죠. 뭐 석유화학 단지, 뭐 반도체 회사, 뭐 자동차 회사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해마다 엄청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비다. 또 회사 크니까 임직원 보수도 엄청나죠. 이런 것들이 다 고정비입니다. 고정비를 빨리 커버하고자 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이 얘기고요. 자, 영업 레버리지는 그 고정비, 고정 영업비죠. 고정 영업비가 있음으로써 그 영업이익이 왼쪽 축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폭이 돼 나타나는가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만일에 영업 레버리지 DOL이 4라고 한다면 매출액이 한 단위 변할 때 영업이익이 4단위, 4배로 변동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수익도 4배로 증가되고 손해도 4배로 감소가 되겠죠. 그 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고정비를 확대를 할 경우에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커진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표에서도
네, 여기서 봤던 거고,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네, 한 번 더 개념상으로 확실히 네, 이해를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이. 이제 개념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2018년 6월인가 나왔던 기출문제 내용을 반영해서 복원했습니다. 자, 영업 레버리지는 기업의 영업 비중에서 영업 활동의 정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 영업비, 그죠? 고정 영업비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고정비인데, 자, 고정 영업비다. 그리고 DFL은 네, 고정 재무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OL은 매출액 변화율에 대한 영업이익의 변화율의 비율을 말한다. 맞죠? 고정비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의 영업 레버리지도는 제로다. 맞습니다. 네, 매변 보세요. 매변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정비 없다 그러면 1이 되죠. 그러니까 DOL이 딱 없는 거죠. 자, DFL은 매출액 변화율에 대한 주당 순이익의 변화율의 비율을 말한다가 아니다. 그죠?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묻는 거죠. DFL은 영업이익이 변할 때 주당 순이익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매출액이 변할 때 주당 순이익이 변하는 거는 DCL을 말하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추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 레버리지에서는요, 이렇게 개념 문제도 물을 수 있고, 또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개 다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매번 시험에 하나 나온다 이렇게 전제하시고 보는 게 좋아요. 자, 고정비가 아닌 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전에 감가상각비, 임차료, 임직원 보수, 그리고 이제 직접 노무비, 매출원가에서 말이죠. 매출원가는 노무비, 네, 재료비, 경비라고 하는데, 네, 이제 주로 매출 원가에서 여기서 이제 고정 비용이 높은데 앞에 직접에 들어가면은 이제 변동비를 말합니다. 재료비는 거의 다 변동비고요. 노무비는 이제 뭐 이것도 거의 직접 노무비인데 간혹 고정적으로 월급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변동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 현장에 일꾼을 모집할 때 새벽에 차를 이렇게 실어서 가자는 거죠. 그런 경우는 다 일용직에 대한 지급하는 거는 다 직접 노무비라 봐야 되죠. 네, 직접 노무비 우리 기본서 세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판매 수수료, 네, 베리어블 코스트다. 자, 레버리지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고정비를 부담하지 않으면은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재무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주주의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 위험하니까. 영업이익 변화율에 대한 주당 순이익의 변화율은 DFL이죠. 네, DOL과 DFL, DCL을 정확히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영업 고정비와 이자 비용의 존재를 하면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존재하면은 결합 레버리지 DCL은 항상 1보다 크게 된다. 네, 요거는 공식을 적용하면 되죠. 매변 나누기 매변 고이. 자, 다음 예제입니다. 영업 레버리지는 기업의 영업비 중에서 영업 활동의 정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 영업비 존재. 영업 활동 정도와 관계없이라는 것은 매출액이 많든 적든 간에 무조건 고정비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재무 레버리지는 영업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마찬가지죠. 자, 영업 레버리지도는 매출액이 작을수록 크게 나타나는데 영업 레버리지도가 크다는 것은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변동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맞죠? 경영 환경이 불안정하다. 레버리지가 크면요 변동이 커지는 거니까 변동성이 커지면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재무 레버리지도는 고정이자 비용이 클수록 크게 나타나는데 재무 레버리지도 클수록 주주들의 요구 수익률은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추가 예제 보겠습니다. 개념 문제 좀 몇 개 있죠. 레버리지란 변동비, 고정비가 클수록이 아니죠. 변동비가 아니라 고정비입니다. 네, 고정비의 변화율이 매출액의 변화율보다 확대되는 현상. 고정비의 고정비가 클수록 매출액 변화율에 대해서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영업이익과 매출액 수준과의 관계는 DOL이다. 맞죠? 영업 고정비가 존재하는 한 DOL은 1보다 크다. 맞고요. 감가상각 비중이 높은 중화학 산업 또는 장치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DOL은 대체로 크다.
같죠. 네, 이제 뭐 이 정도로 개념 문제 대비하면 충분합니다. 매출액이 300억, 고정비가 50억, 변동 비율이 0.75다. DOL이 얼마냐? 일단 모든 계산에 대한 문제는 공식을 먼저 써야 됩니다. 공식을 알아야 돼요. 저희가 DOL은 매변고죠. 매변고를 쓰고 이 문제에서 일단 주어진 정보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여기서 이제 변동비를 따로 주지 않았는데 변동 비율이 0.75이니까 300억에다가 0.75로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25억이 돼요. 그리고 고정비는 주어졌죠. 고정비가 50억이니까 자, 매변고 이렇게 하면 3.0이 됩니다. 그리고 해석까지. 재무 비율은 이제 레버리지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어때요? DOL이 3.0이다라는 것은 매출액이 1% 변할 때 영업이익은 3배로 3% 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올라갈 때도 플러스 3, 뭐 내려갈 때도 마이너스 3, 네, 똑같이 3배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예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면 레버리지에 대한 계산식은 다 커버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문제가 어때요? DOL과 DFL을 묻는 거죠. 자, 그러면 DOL부터 보도록 하죠. DOL은 어떻게 한다? 공식을 먼저 쓰자라는 거죠. 매변. 자, 그리고 매변고. 서로 이제 주어진 정보를 차례대로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매출액이 100억이다, 그죠? 자, 그리고 변동비. 자, 잘 보시면은 주어진 정보가 영업이익이 있고 매출 원가가 있고 영업 변동비가 있는데 자, 변동비가 있네, 그죠? 그러면은 변동비를 50을 쓰면 됩니다. 자, 50 쓰고 그리고 매변. 자, 이 고가 이제 없는 거죠. 매변고. 자, 그럼 여기서 고정비를 따로 주지 않았는데 주어진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고정비를 추출해내야 됩니다. 이제 요거를 잘 알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의 플로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이렇습니다. 매출액이 100억이고요. 매출 원가가 70억이죠. 그리고 이 판관비가 들어갑니다. 판관비가 같이 빼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영업이익 20억이죠. 자, 그러면 판관비가 10만원, 자, 10억이다라는 거고, 그죠? 판관비가. 그래서 이제 이 비용 중에 이 매출원가와 판관비, 이제 잠시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매출원가와 판관비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변동비가 50억이죠. 네, variable cost. 자, VC가 50억이니까 고정비가 얼마다라는 거죠? 전체 80억 중에서 30억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찾아내는 문제는 우리 투혼사의 범위를 좀 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형태로는 거의 나오기 힘들다라고 보시되 다만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전체적으로 레버리지나 계산은 다 커버가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 신용 분석사 수준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매변고를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정비가 30억으로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계산이 바로 되죠? 네, 밑에는 20이고 자, 위에는 50이니까 맞죠? 20, 50, 2.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DOL은 2.5가 되고 그리고 이제 DFL은 어때요? 자, DFL은 이제 약식으로 하면은 영업이익에다 이자 비용을 나누면 되는데, 그죠? 빼서 하면 되는데, 영업이익이 20억 있으니까, 20억에다가 20 마이너스 이자 비용 10이다, 그죠? 네. 어때요? 2가 되죠? 그래서 DOL은 2.5가 되고, DFL은 2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그러면 DCL은 얼마죠? DCL은 두 개 곱하면 되니까 DCL 5가 됩니다. 네, 이렇게 계산 이 정도 풀어보시면 완벽합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어떤 플로우를 통해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은 최상이죠. 어쨌든 이 공식은 확실히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보다 쉽게 정보를 줄 테니까요. 자, 매변, 매변고, 그리고 DFL은 매변고, 매변고이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위에 분자는 뭐예요? 매출액에다가, 자, 매출액에다가 어때요? 변동비와 고정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잖아요. 그죠? 분자는 영업이익이다. 그리고 앞에 것도 영업이익이니까 영업이익 나누기 영업이익 마이너스 이자 비용 같은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3월 시험에 실제 나왔던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DOL은, 자, DOL은 매출액뿐 아니라 판매량과도 판매량을 적용해서도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기본서에 예시가 있거든요. 판매량으로. 자, 판매량으로 이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떤 기업의 판매량이 200개에서 400개로 증가될 때 영업이익은 10억에서 50억으로 증가했다. 이 경우 판매량이 200개일 때 현재 수준 영업 레버리지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이건 말이죠. 기본 개념이 뭐였죠? DOL은 자, 영업이익이 자, DOL은 매출액이 변할 때 영업이익이 변화율이 있잖아요. 그죠? 매출액이 변할 때 영업이익이 변화율인데 이 자리에 판매량이 들어가도 된다 이 뜻입니다. 자, 판매량의 변화율 분의 영업이익의 변화율인데 그러면 판매량의 변화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 이제 수량으로 봐야 됩니다. 유의하실 게 뭐냐면은 200개에서 400개로 증가됐다. 그냥 20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200. 그리고 영업이익이 10에서 예를 들어서 요건 2배, 영업이익이 10억에서 50억이다 5배 이런 식으로 2.5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다시